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최근 시장 자체가 반등을 크게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시장 자체와 약간 역행하는 흐름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만원대 초반 구간까지 가격대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와 같이 최근 이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 섹터가 최근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면서 이 최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바이오제약 섹터 쪽의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과거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쪽 대장주였죠. 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와 같이 셀트리온 그룹 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 진단해 보도록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가격적인 추이, 확실히 저평가 국면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우리가 남들이 아직까지 주목하지 못할 때 모아갈 수 있는 가격은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맞추어서 앞으로 가격 전망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제약 이 내부적인 이 개요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에서 최근 이 사내에서 2030년 목표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특히 제조 쪽과 연구 쪽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PFS 제형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이 투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력 3배 확대라든지 그리고 CMO 사업 등을 확대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신고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조금 같이 맞추어서 따라가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 글로벌 CMO 사업도 같이 진출하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ADC 관련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됐죠. 최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죄다 ADC 관련된 섹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적으로는 이 ADC 신약이나 이 플랫폼 개발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에 이제 ADC 하막 신약 관련해서 비임상을 완료할 전망이다. 그래서 ADC 관련해서 최근까지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이 주가 상승이 될 만한 이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ADC 관련된 이 연구개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자체 그리고 도입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주목할 부분은 이제 시밀러 관련해서 이 국내 판매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6개에서 2030년 22개로, 22개로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제품 라인업을 또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 2025년도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내용적인 부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 셀트리온 제약 좀 전체적인 개발 흐름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간기능 개선제 코덱스라든지 이런 합성 의약품과 함께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등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이 외적으로 글로벌 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통합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된 복합제를 이제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한정돼서는 이 시장 자체가 큰 편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앞으로 트렌드에 맞는 이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초점 맞추어서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하면은 결국에는 합병 이슈가 이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 마무리를 재추진할 가능성, 사실상 2025년도에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이 셀트리온 제약의 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합병 비율이라든지 가치 산정 문제로 한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떻게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지,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주가가 지난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할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국내 코스닥 이러한 흐름들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셀트리온
이 그룹 전체적으로 이 주주분들이 주식에 특히 주가 흐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정준 회장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이 부분이 아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말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합병을 마무리를 했지만 원래 지난해 8월에는 셀트리온 제약과도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로 일단 의결 취합 단계에서 무산이 됐다. 이 부분이 일단 주요 쟁점 포인트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결국 남아있는 마지막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셀트리온 홀딩스, 이 지주사 회사죠. 네, 지주회사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2027년으로서 이제 한 2년가량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주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기대감을 2025년도부터 스타트를 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이 올해 4분기죠. 이 소라 4분기에 대규모 M&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셀트리온 전체적으로 이 M&A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만들면서 전체적인 이 셀트리온 그룹사의 저평가 상황을 타개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서정준 회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자,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이 모회사와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셀트리온은 2024년도 4분기 연결 매출이 지난해보다 매출은 150%, 영업이익은 900% 증가하면서 이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매출은 부합하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약바이오 회사답게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R&D 개발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셀트리온의 이 추후 또 IR을 또 하겠죠? 네. 기업인을 대상으로 IR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영업이익 개선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추후 정보방을 통해서 추가 브리핑 같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프리필드 시린지라든지 이러한 것들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적인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죠. ADC 항암제 관련해서 이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개발 본격화할 예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잠잠하게 이제 막 쌍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요. 아마 상반기부터는 좀 빠르게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 실적적인 부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좀 평이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최근 매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해 이 지난해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 부합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이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좀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이미 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5만 원 초반대는 아마 매입 관련해서 매수 관점에서는 좀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서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 추후에 또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 맞추어서 신규 매수 타점이나 혹은 앞으로 또 목표가 상향 흐름 이런 것들까지 체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은요. 자, 일본 관점으로 좀 넓게 살펴보면은 이 큰 차례의 파동 구간이 2018년도 당시 이 당시에 이 코스닥이 상당히 또 크게 올라갔던 흐름이었죠. 그때 이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주로 큰 폭으로 올라갔던 상황이고 나머지는 2020년 이 코로나 시점을 맞이하면서 이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최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주가적인 흐름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미 현재 5만 원대였던 걸 감안해 본다면은 최고가 22만 원대 기준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섹터 쪽이 특히 코로나의 재미를 본 기업이라면은 이와 같은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맞이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 큰 틀에서 중요한 고점 부근을 다 만들고 나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하방 수렴 구간 특히 바닥 구간을 5만 원대 부근에서 확실하게 잡고 다시 상승 턴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확실히 저점 부근에 다다른 만큼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라고 제가 이 정보방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평균 단가가 막 이렇게 10만 원대 부근에 혹은 이미 뭐 2021년도 당시 뭐 15만 원 이런 고점에서 물리신 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 부근에서 현재 라인이 되겠죠. 이와 같이 바닥 구간을 거의 3중 바닥까지 그려가면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대 라인은 6만 원대 구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만 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순차적인 관점에서 반등 추이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5만 원대 라인을 반드시 사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에서 어떻게 흘러나올지가 굉장히 관심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도 2월 달쯤에 저점 포인트를 잡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해 굉장히 언더퍼폼했죠. 나스닥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만약에 지금 힘을 받으면서 다시 700 중반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은 곧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수급적인 흐름까지도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관점에서의 현재 영상을 찍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5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일단 어느 정도 단기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할 예정이 있고요. 일단 박스권을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6만 원과 5만 원 사이 구간을 조금씩 고점 부근을 높이면서 최세대 라인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121선 이평선 라인을 어느 시점에 터치하러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이와 같이 장대 항봉으로 주가 흐름 자체를 좀 크게 뛰어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요. 이 추세 구간 반드시 공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이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목표가 잡아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참고해서 매매 활용하실 분들은요. 아래 나와 있는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이와 같이 작성서, 신청서 이렇게 딱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또 정보방의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 내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용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최근 코스닥 선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 숨죽이면서 주가를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하기 직전 구간에 그렇게 보이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영상 찍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없긴 하지만 만약 추후에 변동성 구간이 발생한다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흐름이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47,000원이라는 전고 라인을 한번 깰 수는 있지만은 깨고 나서 이탈하면서 안착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추후 영상 혹은 또 정보방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